네,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중국에서 발표된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미치게 될지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 또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체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년 경기가 좀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올해 4월부터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미니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산업 지표들이 하나둘씩 지금 호전되는 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일부 은행에 대한 예금 진비율 인하라든지 국책은행에 대해서 165조 원의 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금 사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도시 빈곤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530만 호 보장성 주택이 지금 착공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선진국들의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생산과 내수, 수출 관련주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국가통계국가 HSBC의 제조업 PMI를 나타내는데요.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나타내는 HSBC 같은 경우는 붉은 선입니다. 붉은 선이 직각으로 지금 회복이 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실제 금융시장의 통화 공급량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여유로워진 점도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좀 자극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미니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는 또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역시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네,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3천여 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와서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서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는데요. 이번 7월 달에는 52까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와서 자동차를 포함해서 수송기계, 범용설비, 전기기계, IT 제품, 화학 원료 그리고 화학제품 제조 쪽의 생산이 10%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부가가치 생산액을 업종별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는 뚜렷하게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철금속이라든지 방직업과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제조업 쪽에서는 지금 회복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계절적으로 해외 수요가 지금 살아나는 계절이고요. 산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좀 강하게 돌아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라든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가을까지는 제조업 PMI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리커창 지수 중에서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철도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는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들어와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신규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신규 주문이나 수출 주문 그리고 고용과 완성품 재고 지수와 같은 주요 지표들도 모두 회복세를 돈다는 점에서는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제 지표들의 호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IMF가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였고요. IMF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M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흥국의 수요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이 작용되는 게 중국의 수출 경기에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중국은 현재 세 가지 어려운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모델의 전환기에 들어와 있고요. 또 구조조정의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잉 설비 축소 시기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10년 이상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전처럼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서는 후폭풍이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는 이런 개혁 조치 속에서 완만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도 중국
한국 경제는 L자형 경기 회복 추세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경기 회복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중국의 중견 건설업체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지난 주말에는 중청 신탁이 신탁 제품 2,100억 원 우리 돈으로 이 정도를 상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라고 상환을 연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중청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3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신탁 상품으로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대부분 9%의 고금리로 최근에 발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공급 과잉됐던 상황 속에서 가격 하락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특히 공급 과잉 산업이라든지 석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난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자금난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10% 이상 고속 성장에 맞춰서 철강이나 조선, 건축자재를 비롯한 석탄과 같은 기간 산업들이 과잉 생산 시설을 퇴출시키지 못했고요. 이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자금난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중국의 주요 산업의 과잉 설비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철강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대부분 29%에서 25%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과잉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억 대를 넘었지만 실제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은 지금 500만 대가 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2억 7,100만 톤 정도의 공급 과잉 시설을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노후 시설에 대한 도태들을 항상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금난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최근에 중국 증시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비단 무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수라든지 부동산 쪽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라비티 모델이 한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라비티 모델이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큰 주변국이 있었을 경우에 시장이 개방되는 특히 포괄적인 FTA가 올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 물동량뿐만 아니라 금융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개방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올해 들어와서 1조 686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은 적지만 유럽계 자금이 이탈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줬고 있고요. 또한 가치주와 관련된 테마주들의 열풍도 중국 펀드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채권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차이나 머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궁금한데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자금들은 어떤 쪽을 선호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그렇게 땅을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차이나 머니 같은 경우는 붉은 머리 독수리라고 불리는데요. 대형 블루칩보다는 성장성이 뛰어난 중소형 가치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중국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6조 9,89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2,000선 안착에 커다란 역할을 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게 중국의 차이나 머니의 채권 투자고요. 꺾은 선 그래프로 빨간 선으로 보여 있는 게 중국 차이나 머니의 순매수 추이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13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외국인 매수 자금 중에 13%를 차지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약세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원화가 강세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는 국내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의
기관의 그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그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 그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용인, 판교 쪽에 고급 빌라라든지 타운하우스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700조 원이 넘는 유동 자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할 텐데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클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10% 성장이 현재는 7%대로 떨어졌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계속이 됐을 경우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신탁 상품의 그 상환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1% 정도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2% 전후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도 위협받는 수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라든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야 되겠고요. 체계적인 그 위험 경보 시스템을 속히 마련해서 중국 상황 변화에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더욱더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